참 서글픈 얘기인데요. 지금의 시대에는 부모의 계급이 아이들의 계급이다 라는 게 현실입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사람들이 더 위축이 되죠. 그리고 부모가 이 안정적인 이 현금 흐름을 못 가지고 있으면 이 급여 소득이나 아니면 사업 소득을 꾸준히 확보하지 못하면 삶이 되게 우울해집니다. 되게 이제 불행해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죠.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가 양육에 방관하고 우울증으로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으면요. 집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가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놈의 나라에서는요. 부모가 재구실을 못하면 자녀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개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되게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멘탈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이 엄마가 아빠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가족들이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울타리를 잘 치고 있어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요. 삶이 그냥 시궁창이 됩니다.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인생 운이 많이 작용하죠. 그리고 그 운이 없으면 더럽게 운이 안 따라줘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면요. 부모가 벌어들이는 돈이 적으면 자식들의 삶도 그만큼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는 위기나 위협이 너무 많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되게 부정하다가 나왔는데요. 갑자기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200만원, 250만원 받으며 살려고 하면 그게 잘 되겠냐고요.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좀 잘 나갈 때, 지금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때 저축해야 됩니다. 저축하고 뭐 고배당 우량주든 아니면 고이자를 준 채권이든 최대한 확보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족을 지키고 나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살아가는 게 힘들죠. 주변에서요 1억짜리 차를 타는 사람들은 많아도 통장에 현금 1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통장에 몇천만 원 있는 사람도 잘 없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어느 유튜브 영상을 들으니 통장 잔고에 1,0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80%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뉴스를 제가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통장에 잔고에 1,000만 원이 없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80%가 월급이 한 2달, 한 달 밀리면 생활이 금방 꼬꾸라지는구나. 월급 한 달만 안 나와도 카드값이니 뭐니 줄줄이 막혀가지고 되게 어려워지는 처지로 추락하는 이들이 많겠구나라는 겁니다. 요새는요 함부로 뭔가를 기대하거나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왜냐? 삐끗했다가는 저 아래로 추락하면 영원히 못 올라오기 때문이죠. 지금은요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무책임한 부모가 되어버리면요 자식들 인생이 그냥 개차반이 되고 그들이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불편하지만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삶을 잘 지키고 최대한 돈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세상이 험하다라는 거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고 어떻게든 사기 쳐먹고 뒤통쳐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무자비함이 엄청나게 판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카의 세대가 죽으면서 그 돈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자식이 아니라 손자 때까지 내려가서 소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답니다. 한데 한국은 점점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죠. 50대 60대 자영업자들이 부채가 730조랍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거의 빚 못 갚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모로 둔 자식들의 삶은요 되게 우울한 거죠. 그런 자영업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그들 중에 100만 명이 앞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망할 가능성이 되게 크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한 사람들이 넘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구리 아파트에 욕심 부리지 않고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안전하게 살 궁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삶은 그냥 시궁창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벌고 싶고 더 모아서 살아가는 살림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근데 그 방법이 코인이나 아니면 부동산 투기, 갭 투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안전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 궁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지내야죠.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가 100억에 팔렸다라는 뉴스도 나오던데요. 그게 100억에 팔리든 200억에 팔리든 무슨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내 현실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닥이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아는 사람, 그냥 보통의 사람들, 낯선 사람들 마냥 관계를 넓히는 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주변에 정말 몇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 압축해서 살고 정말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알아서 최대한 잘 살게끔 강구해야 되는 거죠. 조용히 지내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요새는 염치도 없고 부끄럼도 없는 것들이 들러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지건성 가지고 있는 인간들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죠. 함부로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놈들 멀리해야 되고 이기적인 놈들 안 보는 게 좋은 거고요.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된 책처럼 친구 없고 모임이 없어도 행복하답니다. 몇 살 많다고 반말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멀리해야죠. 동창회니 영업하는 짓거리하는 빌런들 되게 많습니다. 밥값 안 내고 술값 안 내고 온갖 이 빌런들이 사람들 옆에 달라붙어서 길을 빨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안전하게 조심해서 살고 나의 삶의 수준이 우리 자식들의 삶의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성실하게 착실하게 가족시킬 궁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함부로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까불어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는요 선동하는 사기꾼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는요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도 갖춰야 되고 열심히 살아갈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우리 자식들도 최소한 중산층 이상으로 살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추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